아일랜드판 살인의 추억 이렇게 나온 한국일보의 세계의 콜드 케이스라고 하는 기사가 눈에 띄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얼마 전엔 이란 관련된 부분도 있었죠. 살인의 추억하고 비슷한, 사실 말하면 뭐 화성 연쇄 살인이랑 비슷한, 아니면 강호순 연쇄 살인이랑 비슷한 그런, 그리고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어났던,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성 실종, 결국은 여성들을 강간 살인하는 연쇄 강간 살인 범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제 우리처럼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이렇게처럼 아일랜드는 위클로 지역에, 위클로의 소멸의 삼각지대, 지대, 연쇄, 우리가 보통 버뮤다 삼각지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배나 비행기가 사라져버리는. 근데 이제 위클로란 지역에 1980에서 90년대, 2000년대, 뭐 그 2000년대까지는 안 가고 국립공원, 위클로 국립공원 반경 130km 지역에서 10에서 30대, 10대, 20대, 30대 여성 10여 명이 실종되고 3명이 비살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그러니까 이제 아일랜드에서 벌어졌던 일이죠. 사실 그러면 이거는 뭐 아일랜드만 벌어진 일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993년 3월 26일 금요일,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미국 유학생 애니 맥케닉, 당시 27살이 위클로 국립공원에서 뭐 어떤 버스를 타는 게 목격됐는데, 뭐 그 뒤에 뭐 트레킹을 하면서 뭐 하겠다고 하고 사실 그 뒤는 사라졌고요. 95년도에는 이제 21살짜리 조조 덜라드, 조세핀 조조 덜라드라고 하는 이 사람도 역시 뭐 차가 없어서 히치하이킹을 할 작정이었는데 결국은 사라졌고, 98년도 7월에도 제이컵이라고 18세의 여성이 또 사라졌고, 그러니까 여성 대상 범죄가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어떤 범인놈들이 있었던 거죠. 보통 이런 경우는 게리 리지웨이라든가 그 외에 많은 어떤 느안젤로 사건도 그렇고 뭐 다양한 어떤 그 연쇄 강간 살인 혹은 연쇄 실종 살인 뭐 이런 범죄처럼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아일랜드 위클로 국립공원의 한 반경 80km 정도에서 80마일 정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이제, 물론 그 사건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적 편견,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 즉 예단과 편견, 초동 수사 부실, 이게 뒤엉키면서 실제로 퇴직 경찰관들도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수사 초기 초동 수사가 엉망이었다. 말하자면 여성의 행실을 문제 삼고 피해자가 이제 뭐 그냥 집 나갔겠지, 뭐 아유 또 뭐 가출했겠지, 이런 그런 어떤 전반적인 그런 문화가 만연해 있었던 것과 연결이 된다. 특히 조조 널라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친구에게 마지막 전화를 건 곳에서 나중에 그 뭐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안에 트럭 운전사가 사실 봤는데 한 여성이 벌거벗은 채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고 있다 라고는 신고가 있었어요. 근데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실 그리고 영국식
억양을 쓰는 두 남자가 돌라도라는 사람을 차에 태우는 걸 봤다. 이런 목격담들이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뭐 별로 신경 안 썼죠. 신경을 왜 안 썼을까요? 그리고 에바 브레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종됐는데도 실제로 우울증을 앓았다는 이유로 에휴, 그냥 어디 가서 그냥 가출했겠지. 이 아버지가 사실은 이 사람의 실종된 사람의 아버지가 돈 있는 사람이어서 총리한테 호소한 끝에 결국은 다시 수사를 했지만 이미 초동수사가 엉망이 돼서 망쳤다. 그리고 피오나 시노트 같은 19세의 소위 말한 미혼모. 근데 실제로 이 미혼모가 사라지니까 별로 뭐 아무도 신경 안 썼고 나중에 보니까 그걸 목격한 남자들도 있었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어지만은 기가 막히고 드라마틱하게 그랬지만 실제로 경찰들 당시 그걸 수사했던 놈들의 뭐 고의적이면서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부실하고 무능한 수사, 조작 수사, 엉망인 수사 이거 뭐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경찰은 인정하지 않고 있고 보세요. 소위 엽기토끼 사건이라고 하는 강서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도 실제로 뭐 당산역에서 그 피해자가 어떤 옷이 다 벗겨진 채 도망가는 모습을 저 총서부가 봤다. 목격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건과 그런 목격담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거기에 그 비석 뒤에 그 피해자의 옷이나 신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명확히 존재하는 목격담이라든가 어떤 물적 증거들은 뺀 채 말 같지도 않은 엽기토끼 어떤 그것이 아쉽다 이 도라이들이 뭐 지들 그 공을 세우려고 아니면 지들 조회수 올리려고 만들어냈던 그 말 같지도 않은 엽기토끼의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을 끼워 넣음으로써 실제로 연쇄 사건을 만들었지만 사실 이 사건은 별도의 사건.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걸 중심으로 수사하지 않고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이 허망한 어떤 걸 가지고 그냥 콜드 케이스를 만들어 버리는 이런 황당한 짓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2000년대 중반쯤 2006년이죠. 그러니까 2005년 6년 막 그때쯤이죠. 생각해 보시면 아일랜드의 위클러 지역에서 벌어졌던 사실 이런 여성들의 실종은 초기 수사만 금방 됐어도 금방 찾아낼 수 있었죠. 그죠? 그런데 여성이라서 뭐 미혼모라서 그냥 뭐 노는 여자애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2000년대 2010년 이전 뭐 그때쯤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의 어떤 실종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그 많은 연쇄살인범들이 있었다. 연쇄강간범들이 있었다. 이건 사회적 범죄, 어떻게 보면 사회적 범죄죠. 근데 실제로 이 범인은 아일랜드 소멸의 삼각지대의 범인은 용의자는 레리 머피라는 놈이 있었다. 실제로 경찰이 위클로 말팅글렛에서 목수로 일하던 목수 참 희한하죠. 제가 연쇄살인범에 누가 많다고 했죠? 배광고, 목수. 뭔가 손으로 뭘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직업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리 머피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는데 얘는 왜 그러냐면은 얘는 이미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납치해서 수차례 강간한 다음에 실제로 살해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목숨을 건졌고
그래서 이제 이놈은 이제 잡히게 된 거고. 근데 웃겨 여기에서 나오는 것 저는 좀 웃기는 거는 이 머피가 30대 백인 기혼 남성이래요. 게리 리즈웨이도 마찬가지죠. FBI가 프로파일링한 연쇄살인범이 30대 백인 기혼. 야, 생각해봐. 아일랜드에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이 몇 퍼센트나 되니? 그리고 10대 아니고 40대 이상도 사실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 쉽지 않다. 눈에 띈다. 30대 정도가 대략적으로 3, 40대.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말 같지도 않아. 당연히 남성이고. 그러니까 FBI 프로파일링은 같지도 않은 프로파일링이죠. 쉽게 말하면. 어쨌든 그런데 80년대,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벌어졌던 위클로 지역의 강간살인 사건. 어떤 경우는 교살, 어떤 경우는 머리에 비닐봉지 씌워지고 뭐 이런 형태도. 그러니까 머피가 분명히 레리 머피라는 놈이 분명히 어떤 이 범죄와 연관이 됐을 것을 충분히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 건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놈은 종신형까지 갈 수 있었는데 문제는 자백했고 그래서 징역 15년밖에 선고가 안 됐어요. 사실은 죽이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건과 연관성, 다른 사건의 증거가 다 없었기 때문에 이놈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놈은 사실 15년에서 5년 감형돼 갖고 실제로 이제 2010년도에 출소를 했죠. 그러니까 참 웃기는 거예요. 이놈이 대략적으로 그 범죄와 위클로 소멸의 삼각지대에서 벌어졌던 열 몇 건의 범죄와 연쇄 강간 살인 사건과 연관이 됐다고 하는데 일단 시체가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다른.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일랜드 경찰은 어떻게 이 레리 머피를 수사했는지 사실 수사를 엉망으로 한 거죠. 실제로 검찰은 불기소를 했고 저기 피해자 가족들은 시체를 찾으러 댕기고 목격자를 찾으러 댕기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못 찾고 있어요. 다시 이 사건을 말씀드리면 아일랜드판 살인의 추억, 레리 머피, 위클로 지역 소멸의 삼각지대 연쇄 실종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1980년대, 90년대. 이 사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 잘못 알려진 소위 말하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모든 사건의 화성 연쇄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다.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어도 그 중에 30, 40% 이상은 다른 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조작하고 엉망으로 만들고 증거를 왜곡하고 조작하고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사건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그러니까 그런 사건 그게 분명히 존재했는데 왜 그 사건들을 다시 제 기록 제 문서화하지 않는 그냥 이춘재가 범인이니까 땡땡 끝나는 거. 저는 여기에 관련된 경찰이든 프로파일러든 누구든 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검사든 판사든. 실제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아직 종결된 게 아니다. 범인이 아직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하고 사실 이 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이른바 엽기토끼 사건이라고 칭하는 강서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과 제1사건과 또 당선 사건과 그 외에 또 다른 사건들 이것을 다루는 경찰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거 진짜 엉망개판이다. 여기에 관여된 놈들은 상당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게 프로파일러건 뭐 경찰놈들이건 누구건 간에. 그런데 아무도 그 사건을 다시 수사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뭐 미제사건 수사팀에서 한다고 하는데 해는 꼬라지가 실제로는 엉망입니다. 증거를 다시 재조직,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인데도 지속적으로 이런 80년대, 90년대의 이런 다른 나라에서의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제가 언급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도 미제 사건 혹은 미제 연쇄살인 사건이 실제로 범인이 안 잡힌 이유는, 아니면 범인을 잡지 못한 이유는 실제로는 여러 가지 경찰의 무능, 시사의 상황,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고찰하지 않으면 지금도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어떤 이런 잔혹한 사건들에 우리가 대응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 갖고 지금 아일랜드판 살인의 촉, 아일랜드판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같은 연쇄살인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시체는 못 찾았고요. 근데 그 지역에 묻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들짐승들에게서 다 배송이 됐을 거죠. 그게 참 안타깝죠. 제가 한국의 미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저의 분석을 계속 올려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본에서 제가 요즘 그 잃어버린 20, 30년 때문에 요새 한다는 범죄 알바에 대한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뭐라고 불리냐면은 야미바이토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르바이트라는 건 바이토라고 일본 말이고요. 야미라고 하는 건 어둠을 뜻하는, 그러니까 어둠의 알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즉 명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때에 집을 비우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기획하는 놈들이 이런 20대, 10대 애들을 알바를 써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왜냐하면 4에서 10월 사이에 야미바이터를 모집해서 강도를 시키고, 그러니까 훔친 거는 지들이 갖고 애들한테 알바비밖에 안 주는 거예요. 벌써 일본 경시청의 집계치에 의하면 4월부터 10월 사이에 야미바이터에 34명이라고 해요. 이들은 이제 망보기, 운반 이렇게 좀 뭐라고 핵심적인 건, 그러니까 몇 나눠내는 거죠. 누구는 망만 보고, 누구는 침입해서 가져오고, 누구는 차 운전하고, 이렇게 일종의 분업을 시키고, 얘들은 SNS 같은 걸로 텔레그램 같은 걸로 시키기만 하고 계획만 짜고, 그러니까 이 사주범들은 들킬 일이 없죠. 이게 야미바이터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국에서 가서 신주쿠의 어떤 부부를 죽이는데 같이 그 야미바이터를 했던 한국 사람 또 기사가 났었죠. 우리나라도 야미바이터처럼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아닌데 어떤 일종의 강제 사주받은 강도 같은 형태가 되겠죠. 일본은 치안이 안전한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연쇄 가태 침입 강도 사건이 수도권 인근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어떤 집에 주택 우편함에 큰 대자 같은 걸 쓰거나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전 답사를 한 알바,
闇바이터가 와서 써놓고 다른 놈들이 그거 보고 또 뭐 이런 방식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죠. 그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 문 여기 저기 초연종 밑에다가 점원 하나 찍거나 뭐 슬러시는 데 이런 것들이 있어가 그게 뭐냐 한동안 문제가 됐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택배 그 배달하는 애들이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럴까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주시할 필요가 있죠. 누가 주시를 해야 되나요? 이게 범죄를 분석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는 없어요. 경찰 애들도 지들 어떤 범죄 지들에 대응하기 현안이 떨어진 사건을 하기도 힘들죠. 어쨌든 오늘은 아일랜드의 위클로 소멸의 삼각대 사건이랑 야미바이토 건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려봤습니다.